서울신문 기사군요. 국정감사 중간 점검을 한 기사입니다. 보시죠. 자책골 여당, 헛발질 야당, 여야 다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정치 혐오 부추긴 국정감사 정치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쇼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여기 보면요. 한방 없었던 맹탕 국감 1라운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은 섣부른 대북 제재 해대 카드 논란에 휩싸였고 야당은 보여주기식 관행에 여론 역풍을 맞았다. 이번 주는요. 일자리 등 경제 분야 야당 공세가 예고돼 있어서 2라운드 국감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기사 보죠. 이 평가를 한 부분이네요. 국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서울신문이 평가를 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야권과 방어조차 못하고 자책골만 초래한 여권 역시 낙제점이라고 진단했다. 자, 일단 이건 윤기찬 변호사. 야권, 여권 약제적인데 일단 야권은 헛발질이라고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국감이 지금 여야 막론하고 예. 이게 몰아서 하는 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콘서트장 같이 돼버렸어요. 너무 좀 짧은 기간에 너무 한꺼번에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몰아서 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시 국감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 미디어 정치가 되다 보니까 유명인이 나와야 또 뭐 이색적인 물건이나 동물들이 갖다 놔야 미디어가 붙고 본인이 어떤 국감하는 모습이 국민한테 어필이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임하는 것 같은데. 뭐 화면 나오지만 저 벵갈 고양이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문적인 국감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올해 연구와 뭐 공부 끝에 날카로운 질문이나 이슈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는 이런 국감을 많이 봤는데. 호통을 치더라도 그 상대 증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호통을 치거나 이랬었거든요. 과거의 모습.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모습을 못 봐서 잘 안타깝고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국회의원 제도라는 게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공무원인데 다음 선거를 또 대비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구에 내려가서 차기 선거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뭐 그 당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 선거구도 좀 개편을 하고 선거제도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무석 이사장.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전 선거제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국감이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국감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어떤 태도나 자질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방주의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 중에 4선, 5선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그 국회의원들 경우에는 상당히 그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선거구, 지역구 사정이 안 좋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이색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사정이 안 좋다는 거는 다음번 선거 때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오버 액션들이 이제 나오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 그리고 국감은 뭐 상시 국감 이야기 하는데 매 그 짝수 달에 항상 정부가 그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합니다. 사실상 그게 끊임없는 국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국회 열리면서 정부가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게 또 국회고요. 그렇게 12개월 중에 한 6개월 이상을 국회가 정부 부처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국감이라고 하는 그 장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한 번씩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이벤트들 때문에 뭐 국감의 분위기를 흐렸다, 헛발질이다, 자책골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 딱
특히 이번 서울신문의 예. 보도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박용진 의원이 예. 던진 그렇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큰 뒤에 한 다루겠지만 방이었거든요. 그거는 아주 큰 요번에 어떤 예.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한 방이 없었던 맹탕 국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 제목 뽑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지금 양문석 기자님께서는 약간 이제 신문에서 좀 무리한 비판을 했다 했지만 국민들 시각에는 분명히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국감이 조금 더 치밀하고 뭔가 제대로 좀 밝혀내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국감 좀 더 나아지려면 어떤 대책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앞서서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일정한 기간 보름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국감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 비슷한 제도가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국감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립 유치원 문제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편중된다든지 이런 뭐 좋은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뭔가 시청률이 될 만한 그리고 국민의 눈길을 끌 만한 쇼가 되는 것만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좋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그게 묻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의 질의와 어떤 발견이 있었는데 황당한 거와 같이 물타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황당한 것일수록 오히려 보도는 더 많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상시국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하면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필요할 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특정한 청문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감,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요. 성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봤고요. 정치 관련 기사, 요 기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역시 뜨거웠던 내용입니다. 보시죠. 자, 난감한 제목일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점에 가려진 경기도 행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구설에 휩싸여 있죠. 점 논란 커지자 신체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입장은 입장이나 문제는 행정입니다. 경기도라는 이 거대한 자치단체의 행정입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사는 7월 취임 이후 공정, 평화, 복지 등을 핵심 가치로 앞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밑에 보시죠.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개인 구설에 뭉쳐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점에 가려졌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경선 때 논란됐던 해경군 김 씨, 이른바 트위터 아이디 관련 논란이죠. 전해철 의원이 고발 취소했지만 경찰은 개정 수사 계속하기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설로 인해서 발표한 정책들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가려진 경기도 행정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수일 교수님. 글쎄요. 물론 이 세인의 눈길을 확 잡는 어떤 스캔들 내지는 구설이지만 그 구설 뒤에는 이렇게 행정이 방해를 받는 일, 계속 이어져야 될 행정이 차질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진짜 참 이게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게 이제 바람직한가? 도대체 이제 뭐 당사자시고 뭐 상처를 받은 분 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뭐 심경이나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공인인 거고 이 그냥 한 개인이 아닌 그 도민을 이제 대표하는 또 이제 그 행정을 맡아서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자꾸 이제 좀 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뭐 경찰이나 이런 저 조사나 이 수사도 예. 굉장히 좀 신속하게 빨리 지금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이렇게 지금 뭐 논란 속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뉴스를 찔끔찔끔 생산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어쨌든 민주당이라든지 예. 뭐 이런 차원 또 혹은 이제 뭐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경우도 예.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뭐 인구 문제도 그렇고 예. 여러 이제 그 예. 행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역인데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하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간섭을 자제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뭔가 이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좀 공적인 차원 내에서. 그리고 좀 이게 이제 이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지금 자꾸 이재명 지사 이제 악마화 하는데요. 악마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민주주의나 이거는 지금 착한 사람을 뭐 저기 꼭 가려가지고 그 사람을 저 벼슬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늑대나 악마가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전에 이제 뭘 어떻게 했느냐, 뭐 점이 있느냐 없느냐, 뭐 형님을 어떻게 했느냐 등등의 문제로 지금 시비거리를 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뭐 저 도민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이제 좀 도민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사 중단이든 아니면 뭐에 대한 촉구나 이런 시민적인 움직임도 이제 생길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빨리 좀 조속한 좀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정상적인 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지금 김수철 교수께서 좀 지적과 한탄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도청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를 묻거든요. 그러나 정책보다는 점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난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잘못이라면 공정한 나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싸웠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국민과 또 상식을 믿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무석 이사장님.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압수수색 관련 반응 중에 첫 대목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만 표시를 했거든요. 네. 의미상으로 보면요, 뭔가 배우가 있다 이런 약간 분위기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이재명 지사의 저 반응. 검찰청에 대해나 그 경찰청에 대한 그 불편함을 이제 표시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는 지난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마음을 대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철 의원이 백인우 김 씨와 관련됐던 고소를 취하했던 걸음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즉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김경수 지사와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그 살리기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그 흐름이 이제는 좀 그 만들어지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언론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아까 그 안 읽었던 부분이 청년 배당 등 복지 정책은 정말 뜨거운 그 감자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고 많이 논의가 된 정책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부분은 상당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이 건설 문제나 공공건설 원가 공개 문제는 정말 사회 전반의 이 가격 정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이슈거든요. 이러한 이슈들이 그 점에 의해서 가려졌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그 대한민국 자체가
좀 불행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러한 논쟁들이 뜨겁게 공론화되고 예.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예. 많은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예. 공공건설 주택의 원가 공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혜택이 올 수 예, 예.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묻힌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저는 언론과 경찰,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빠른 수사로 빨리 종결시켜줘야 예. 되는 부분이 예. 질질질 끌면서 끊임없이 예. 막장 드라마를 지향하는 예. 한국 사회가 돼버리는 이러한 그 착시 현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막장 드라마는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막장 드라마 때문에 정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게 되거든요. 양무석 이사님께서 아마 그 부분 지금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윤기찬 변호사. 원로는 또 그렇긴 한데 이 이재명 지사 측,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화면 잠깐 하는데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그렇고요. 정성호 의원도 같은 경우는 음험한 공작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약간 불만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의 저 반응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저 시각은 뭐 옳지 않다고 보는 게요. 예. 일단 그 고발이 돼서 수사를 시작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공소시효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예요. 그 예. 기간 내에 끝내라는 게 이제 예. 법에 정해진 거고 그 기간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정의 경우에는 도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시고 네. 그 도정에 대한 뭐 그 견제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은 도의회가 또 120명 넘는 도의회 예, 예.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이런 모든 문제를 제공하신 분은 사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제공하신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그런 경험들을 누군가 같이 해 오셨기 때문에 또는 예. 연루가 됐기 때문에 예. 고발이 됐고 예. 그 고발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음험한 공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 담론을 갖고 구체적인 해명을 막는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담론만 하실 게 아니고 예. 해명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뭐 나는 뭐가 없다. 예. 또는 나는 그러지 않았다. 예. 근데 구체적인 해명 없이 예. 비유적인 언사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 국민적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따라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은 예.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선 의원님. 여튼 그 점에 가려진 경기도 행정부였는데 예. 저는 사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웠던 게 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바로 그날 예. 경기도가 수술실 CCTV 토론회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저는 이재명 그것도 지사가 굉장히 하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만한 정책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제가 반대하는 정책도 있고 찬성하는 예, 정책도 있지만은 수술실 CCTV는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실은 의사들은 그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 누운 환자는 예.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알 수가 그렇죠. 없는 일이거든요. 모르죠. 의료사고가 생겨도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수술실에 CCTV가 있어야 그것을 나중에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예. 입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의사가 반대하다 보니까 전국의 수술실에 CCTV가 예, 지금 예.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정책이 지금 제대로 맞습니다. 주목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이재명 지사가 뚝심 있게 이걸 밀어나갔고 예. 그리고 그날 여기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예. 아침에 압수수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그냥 쑥 묻혀버렸거든요. 예. 이런 데 대한 어떤 경찰과 검찰의 그런 문제, 그래서 행정이 묻히는 예. 이건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 그러나 이 도정만큼 좀 제대로 굴러가야 도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신발 2개가 있네요. 문 대통령이 신던 등산화 140만 원에 낙찰. 여기 보면 약간 좀 푸른색 계통의 운동화가 이제 문 대통령이 신었던 운동화고요. 옆에 검은색은요. 김정숙 여사의 운동화라고 합니다. 이 운동화는요. 22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재활용 장터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운동화를 기부를 했고요. 이 기부가 입찰이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40만 원, 22만 원 각각 낙찰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라 저희가 좀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머니분들이
간절히 뭔가 기도를 하고 있네요. 서울 북한산 도선사의 14일 모습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5일 있습니다. 한 달 남았네요. 어머님들이 수능 시험에 관련해서 자녀들이 잘 치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매년 한 요맘때쯤 되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진이 아닌가 합니다.